내년 대선까지 남은 일자가 70일입니다. 바쁜 후보들만큼 지역 선대위도 속속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슈엔 인물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지역 선대위원장 모셔서 선거 전략과 계획 들어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주당 광주 선대위 강수흠 본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 지역 선대위 중에서 광주가 제일 먼저 출범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선대위가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선대위를 처음으로 구성을 했고 또 대한민국 최초로 지역 선대위 출범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광주에서 최초로 하니까 광주를 모델로 삼아서 다른 시도당들이 해왔고 해오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선거 문화를 지금 광주 선대위가 만들어가고 있고 특히 지금 2030의 부동층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30을 공략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거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놓고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네. 2030 공동선대위원장도 많이 영입을 하셨는데 활동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선대위원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특권과 엘리트 의식에 갇혀 있지 않는 분, 또 보통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하시는 분, 다수의 시민을 먹고 사는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영역에서 뭔가 성과를 내셨던 평범한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선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기존의 방식과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경험에는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경험을 하지 않는 경험, 또 좋은 경험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역대 대선하고 달리 호남 지지율이 견고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난번에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호남은 더 이상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죽비이고 회초리이다. 사실 호남 지역민들께서도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여전히 반성하고 혁신하라고 하는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고무적인 것은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께서 광주 전남 메타버스 방문 일정 이후에 지지세가 상승세로 돌아섰고 지금 그게 충청, 수도권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지금 조만간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 전체 지지율이 62%였는데 20대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서 32%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간에는 지역 표심과 젊은 세대의 표심이 다르지 않았는데 지역 투표가 아니라 이제 세대 투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젊은 세대의 다른 표심 이유 뭘로 보십니까? 저는 내년 대선은 지역 투표와 세대 투표가 없는 첫 번째 대통령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의와 이념 대립과 같은 이러한 구시대적인 질서에 굉장히 반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를 하지 않고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책임져 줄 유능한 지도자에게 투표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젊은 표심 어떻게 가져오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선거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재명의 메타버스라고 해서 가상 공간에서 2030 세대들에게 이재명 후보의 살아온 삶, 그리고 정책, 비전을 OX 퀴즈와 같은 방법으로 쉽게 알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음 주 중에 오픈할 계획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일타 강사를 지금 청년 그룹들로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 수 이상이 돼서 원하는 장소를 이야기해서 신청을 해주면 그 청년 일타 강사가 현장에 가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이제 그러한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또 이재명의 러브레터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에 접근을 해가지고 광주의 청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년들에게 손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비호감 대선을 가치 투표로 연결시켜보는 그러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지원 사격에 나섰던데 다음 주에 광주 방문도 예고돼 있죠? 네. 분명히 요구되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지난번 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대표의 명락대전이라고 한 만큼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있었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도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 대표께서 선대위 합류함으로 인해서 저는 민주당의 갈등을 봉합하고
이제 원팀에서 윈팀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더 나아가서 정세균 총리께서도 후원회장으로 지금 참여를 하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드림팀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러한 통합의 역할을 이낙연 대표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탈당했던 분들 복당 허용하고 공천에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 대사면, 당내 대사면 뭐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준과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번 대사면 대통합의 원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관과 정책에 동의하는 분들을 모두 함께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이걸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는 4기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내년 3월 9일에 어떻게 대선 승리를 할 것이냐를 먼저 본 후에 지방선거의 유불리는 그 이후에 따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의 하나의 기준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저는 일단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감한 게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지방선거에서 유불리가 작용하니까 이제 굉장히 민감해들 하시는 것 같은데 불평, 불만도 나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관리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에요? 사실 불만이 있고 앞으로도 불만이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저는 이 지방선거에 관련해서는 각 지역 시도당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과 룰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 나아가서 갑자기 복당되고 갑자기 사면이 돼가지고 벼락치기 하듯이 지방선거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도 아는데 그거는 광주시당에서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